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은 필수이고 언어는 그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문화와 문화,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주는 것 또한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학은 이처럼 강렬하고 역사적인 도구인 언어와 그 언어와 연관된 현상을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단순히 언어, 글자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라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적, 병리적, 사회적 현상까지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섬세한 감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선배님들의 생생한 직업 이야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언어가 쓰이는 분야는 실로 광범위한데요. 언어학은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언어 및 언어와 관련된 철학적, 과학적,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크게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구하는 일반 언어학과 인접 학문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응용 언어학으로 나뉩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언어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교수, 그리고 융합 직업인 언어치료사, 캘리그라퍼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언어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상담 치료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언어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언어가 사람과 사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관계에서의 문제가 언어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할 텐데요. 이러한 언어 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가 바로 언어치료사입니다. 이번에 만날 직업인은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언어치료사 한춘근 선배님입니다. 저는 17년차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춘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어치료를 하면서 이제 목동 아동발달센터라는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언어치료는 언어치료대로 아이들의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아동발달센터에서는 아이들 언어치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운동, 심리, 음악, 미술과 같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접목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공은 지금 언어치료사로 근무를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언어치료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를 졸업하지 못하면 일단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어재활과 혹은 언어치료학과를 졸업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공부하는 커리큘럼 가운데 임상 쪽이 있습니다. 언어치료 임상 쪽을 반드시 거쳐야만 실제로 졸업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뭐 자폐라든지 지적장애 혹은 언어발달 지연과 같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보고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봄으로써 이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치료 학과를 반드시 졸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언어치료라는 학문 자체가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잘 모르셨어요. 언어치료? 뭐 그게 뭐니? 이런 식으로 물었다면 요즘은 언어치료, 아이들 언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고 말을 더듬는다거나 언어가 늦은 아이들 중재를 해주는 것임을 어머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듯 예전엔 잘 몰랐다가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어머님들도 알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국가 시책 바우처 사업으로 언어 치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한데 비용이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에게는 국가에서 돈을 보조해 주면서까지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향후는 더욱더 그런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지원도 확대가 되면서 더욱더 발전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치료 경력만 17년.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치료하다 보니 결혼을 하거나 직업 훈련을 다니면서 직접 만든 빵이나 커피를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마음까지 따뜻한 선배님이 전하는 말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본인이 어디에 취직을 할 것이며 어디로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보고 그리고 그 역량을 잘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언어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디자인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캘리그라파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 사무실. 붓을 든 손이 거침없이 종이 위를 가르고 손의 자취를 따라 멋진 글씨가 새겨지는데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손글씨를 뜻하는 캘리그라피. 이렇게 멋진 캘리그라피를 선보여 주신 분은 바로 차별화된 손글씨로 마음까지 생생하게 전하는 캘리그라피 작가 이승환 선배님입니다. 저는 현재 기업 및 제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CI, BI 개발을 기본으로 한 통합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이클림의 대표이자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협회, 한국 시각정보디자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손글씨로 알려져 있는 캘리그라피는 우리나라에서 그 용어를 사용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많은 발전을 보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캘리그라피 작가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는 디자인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문자 조형을 배운 서예가라든지 시각 조형을 배운 디자인 관련 전공자가 우선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작가들이 그러합니다. 최근 캘리그라피는 시각적 조형성 못지않게 좋은 내용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글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글을 찍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해창작과나 국문과, 언어학과 등 인문 계열의 전공자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글씨체에 아름다운 글귀까지 더해지니 보기 좋은 것은 물론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캘리그라피 분야.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캘리그라피 분야는 디자인과 연계한 방송 타이틀이나 영화 타이틀, 매체 광고 카피, 책 타이틀, CI, BI 등의 상업적 활동 외에도 전시 활동, 퍼포먼스, 교육 등의 문화예술 영역까지 확정되고 있어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캘리그라피의 양적 질적 향상과 함께 대중들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국가적으로도 한글과 연계한 문화예술 분야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 등 시스템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캘리그라피, 곧 작가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자신만의 경쟁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언어재활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중시되는 임상의 한 분야인 언어재활. 가르치는 일에서도 관련 분야의 지식은 물론 경험 또한 중요할 텐데요. 사회적으로 언어재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임상가는 물론 연구 분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학문에 대한 연구는 물론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생생한 배움을 전하는 김수형 교수님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언어재활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유창성장애 등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와 함께 언어재활 관찰 및 실습지도, 진로에 대한 상담, 취업지도, 협력기업 관리 업무 등도 병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임상가로서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을 진학하여 다양한 연구를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연구자들 중에는 저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뜻을 두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나 학문의 변화에 따라 재활 방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어 치료를 전공한 학생들은 전문 학생 및 학부 과정에서 기초 영역과 전공 영역을 배우게 됩니다. 기초 영역에는 해부학, 신경생리학, 음성학, 의문학, 한국어 문법 등이 있고 전공 영역에는 언어 발달 장애, 조음 운분 장애, 음성 장애, 유창성 장애, 신경 언어 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과정과 30시간의 언어 재활 관찰 실습, 그리고 90시간의 언어 재활 진단 및 실습을 이수해야만 2급 재활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며 자격 취득 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력에 따라 1급 언어 재활사 시험을 칠 수 있고요. 취업 분야는 일반 병원, 요양병원, 복지관, 재활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특수학교 교육청, 다문화 지원센터, 사슬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답게 언어 재활 분야의 전공과 직업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요. 직업 전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언어재활사는 전문학사과정 12개교, 학부과정 22개교, 대학원 과정 26개교에서 약 1000여 명의 인원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활동하는 치료사의 수는 한일 70에서 80% 수준이고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부합처 사업 중 언어치료 분야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어재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언어재활 전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연구나 교육 분야에서의 수요도 조금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긴 안목을 봤으면 합니다. 미국의 언어 병리사들 중에는 할머니 SLP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재활 분야는 임상 경력과 치료에 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았으면 합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치료 분야에서 미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언어학이 적용되는 범위는 실로 광범위한데요. 앞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뇌과학을 비롯해 인접학문과의 융복합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 관련 분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키워 얼마나 다양한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워크넷에서 더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언어는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 또 보다 나은 사람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쓰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 언어 분야의 직종에 도전해 보세요.